반갑습니다. 김원수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한 명의 악플러에게 지독하고 심각한 사이버 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저의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 부모님 신상까지 퍼뜨릴 정도로 제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있고, 심지어 3명과 동시에 성관계를 했다는 등 성추문, 성희롱은 기본이고 제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까지 유포되고 있습니다. 또한 악성 게시글 양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쓴 걸로 현재 확인된 것만 100건이 넘습니다. 몇 년 동안 100건이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온 것도 아니고 단 2주 만에 100건이 올라왔습니다. 이 100건의 게시글을 다수가 아니라 한 명의 악플러가 썼다 라고 지칭하는 게 좀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건 지금 크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악플러가 남기는 행위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저의 과거 쇼핑몰 주소를 공개하고, 두 번째로 저의 주민등록번호를 뒷자리 포함해서 공개하고, 또한 저의 개인 핸드폰 번호를 공개하며 제 나이, 이름, 학력까지 같이 공개하고, 저를 대상으로 모욕적으로 표현한 건 기본이고, 저와 제 주변인을 대상으로 성추문을 하기도 하고, 개인이 아니라 저와 협력하고 계신 강사분에 대한 성추문과 거기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리기도 하고, 그리고 저의 회사에 대한 탈세 혐의나 유언비어들을 퍼뜨리기도 하며, 그리고 저희 협력사의 대표들의 신상과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저희 어머니에 대한 신상을 유포하기도 하고, 저희 어머니를 대상으로 모욕적이고 성적인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 어떤 것도 용인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이 악플러는 제가 과거에 운영하던 쇼핑몰을 공개하고, 그리고 제가 강의를 위해서 매출 조작에 관여했고, 또한 매출을 뻥튀기 해서 강의팔이를 했다고 합니다. 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신상까지 거론하면서 말이죠. 무엇보다 제가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인증을 직접 해서 보여준 매출 같은 경우에도 강의를 판매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뻥튀기 된 매출이라고 공격한 내용 역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악성 댓글들의 죄질을 떠나서, 이 악플러가 누군지를 떠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사실 이 사람의 신상 그렇게 궁금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냥 주변인, 관계인,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건데, 결국엔 우선 저에 대한 진실성이 더 궁금하실 겁니다. 그게 1순위죠. 정말 제가 매출 조작을 했고, 매출 조작을 한 게 아니더라도 강의를 판매한 그 매출 금액을 바탕으로 매출 뻥튀기를 했고, 알고 보니 쇼핑몰로는 실패한 사람이면 이 악플러는 범죄자가 아니라 비질란테와 같은 다크히어로가 될 거고, 저는 그 속에서 심판받는 사기꾼이자 범죄자가 될 겁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리자면 전 떳떳한 20대 중반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에서 저를 다루는 그 모든 의혹에 대해서 떳떳함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이 깁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어떤 내용으로부터 논란이 되는지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저를 다룬 폭로 글을 읽어야 합니다. 자, 여기 그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은 저에 대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모욕 등의 내용이 해외에 있는 IP로 오해되어서 작성되고 있습니다. 강의 내용대로 해도 안 되는 사례가 많자 악플을 실시간으로 삭제하다가 결국 부캐로 유튜브 채널 새로 팠다는 내용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뒷광고를 했고 불법 프로그램을 썼다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거에 운영한 스토어, 신상 정보, 회사 주소를 공개했죠. 그리고 덧붙여서 제 스토어는 망했는데 강의팔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머신은 개지랄 떨어도 브랜드로 성공하지 못했다. 김머신 누구나 실행만 하면 월 3천만 원 벌 수 있다고 허위 광고를 하고 있다. 허위 과대 광고를 통해서 지금 매출을 추작해서 강의를 판매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공유도 많이 되더라고요. 박제도 당했고요. 하지만 먼저 말씀드립니다. 위 내용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닌 이유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에 대한 의혹이 더 있는데, 일단 주된 내용인 김머신의 이력과 강사에 대한 검증, 즉 김머신은 정말 쇼핑몰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를 먼저 따지는 것이 1순위라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이걸 다루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방금까지 읽은 글은 저에게 치명적인 내용이 맞습니다. 사실관계를 떠나서 치명적인 내용입니다. 저는 강의를 하고 있고 여기서 신뢰와 명예가 정말 중요한 사람인데 스토어 망함, 그래서 강의팔이 시작, 스토어는 허위 과대 광고 추작, 강의팔이도 과대 광고, 이런 내용들은 저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기에 충분했죠.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요, 일반적으로 지금 위에 대한 의혹들을 증빙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워요. 이게 법인을 운영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증빙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이거든요. 고객 납품과 기업 납품까지 포함해서 유통처가 수십 곳이 넘는데 여기에 대한 계산서를 하나하나 다 증빙을 해서 오직 다른 매출도 아니고 이 법인에 대해서 유통 매출만 딱 오려가지고 분리해서 이걸 반박이라는 명목으로 공시를 해서 대응하라는 것 자체가 사실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월 2억 매출이 나온 이미지를 영상으로 찍어서까지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이 영상은 사실 쿠팡을 하신 분이라면 조작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페이지입니다. 근데 이것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논란들은 제 신상을 털고 과거 6년 전에 운영한 스토어의 극히 일부를 보여주면서 얜 지금 이것밖에 못 판다, 강의팔이로 연 20억 매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신상을 털고 나서 매출 그래프는 사진으로 찍든 영상으로 찍든 보여줘도 믿을 생각이 없으니까 추가로 파는 상품이 있다면 뭐 오픈해라, 링크 보여줘라 라고 말하는 것과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기초적인 증빙을 하면 안 되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애초에 일단 사진이나 영상을 안 믿고 한 회사의 매출에서 나오는 부가가치제 표준
표준 증명원에서 쇼핑몰 매출만 얼마나 나온지에 대한 대응이 거의 앞전에 말씀드렸듯 불가능하니까요. 쇼핑몰에 나오는 그 매출을 다 하나하나 캡처해서 보여주면 안 되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그걸 몇 년째 사진과 영상으로 찍어 보여줘도 눈 맞고 귀 맞고 이제 그냥 다른 형태로 증빙을 하라니까 그냥 대화 자체가 안 된 상황입니다. 아무튼 정리하면 김머신의 그 자격 검증에 대한 내용은 매출을 내지도 못한 쇼핑몰 사업자가 쇼핑몰 망하고 강의로 돈 벌어들이고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말을 길게 드릴 필요도 없고 전 홈택스를 킬게요. 우선 저는 홈택스에서 국세청 자료를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회사 중에서 테크트리라는 법인이 있습니다. 이건 테크트리의 부가가치 표준 증명원인데요. 각 구간별로 매출이 현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법인을 창업한 시점은 2020년 6월 2일인데요. 법인이 매출을 내기 시작한 시점은 그로부터 약 1년 뒤인 2021년 5월쯤부터입니다. 그래서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의 부가가치 표준 증명원의 매출들은 애매하게 그 구간들이 끊겨져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의 매출의 약 4억은 6개월 동안이 아니라 약 1에서 2개월 동안의 매출인 셈입니다. 이 기간은 오차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근데 이거 그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니에요. 사전에 그냥 제 상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배경상으로 말씀드린 건데 이 정도만 그냥 이해를 하시면 충분합니다. 아무튼 회사 매출이 이 시기에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는 시기여서 이 기간 동안 세무 지식에 대해서 충분하게 배우고 다른 사업자를 세워서 업장 매출하고 업종을 분산시켰습니다. 이 매출이 적진 않아서 이 기간에 뭐 팔았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걸 다른 회사로 분리를 한 거였고 그걸 굳이 오픈하기 싫은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그렇다고 뭐 제가 다른 사업자로 매출 숨겨져 있다, 뭐 증빙 안 할 거다, 뭐 숨겨진 것이 있다, 이런 유치한 결론은 안 지을 겁니다. 돌아와서 그러면 이 2011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은 약 4에서 5개월 정도랑 그 매출이 누락이 돼 있으니까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매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게 제 창업일이 2020년 6월이니까 그걸 기점으로 연매출 산정한 게 깔끔해요. 그 다음 2020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그 1년 동안 법인의 사업자 분리와 개인 사업자 간의 재고자산 이제 분리와 양도들이 필요했으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매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합치면 16억 정도죠. 근데 이게 부가세 별도의 매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8억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김머신이 매출이 18억이냐? 아니고요. 여기서 쇼핑몰만 분리를 해야겠죠. 제가 아까 거래처별로 납품하는 게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 모든 계산서를 취합해서 공문서 형태로 증빙을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진흙탕 싸움에 가깝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해보려고 합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서 이 전자세금 계산서 목록 조회에 들어가서 이 기간에 맞는 조회 기간을 하나하나 다 등록을 해서 엑셀로 전부 다 내려받기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장난치면 공문서 위주죠. 전 이 영상에 장난치지도 않았고 세금계산서 수정을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이전에 제가 그 그래프들까지 영상으로 다 찍어서 보여드린 와중에 이 사이트조차도, 이 영상조차도 피싱으로 했을까봐 믿지 못하시겠다면 민원 신고를 넣어도 좋습니다. 전 지금부터 공개한 자료에 매우 떳떳하거든요. 관련해서 이 기간에 해당하는 일자를 전부 다 하나하나 다 등록을 해서 파일별로 받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엑셀별 데이터를 전부 취합했습니다. 저는 크게 B2B 매출과 B2C 매출이 있습니다. B2C는 주요하게 쿠팡과 스마트스토어가 있었고 B2B는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기업에 납품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냥 이것저것 세금계산서 짜집어가지고 순이네 회사 뭐 100만원, 또리네 회사 300만원, 호텔 납품 뭐 1000만원, 이건 이제 뭐 현금 매출, 기타 매출 이거저거 합쳐가지고 나다닥 10억 짜잔 됐죠? 이런 구질구질한 거 보여드리기 싫거든요. 그래서 그냥 쿠팡 매출만 볼게요. 다른 매입처들 당연히 있을 텐데 그냥 쿠팡만 보여드릴게요. 그냥 말이 길수록 괜히 더 구려 보일 거 아니에요. 저는 엑셀로 201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목록을 홈택스를 통해서 추출했어요. 지금 여기서 제가 이 자료를 홈택스에서 얻었다, 그리고 이 기간에 대한 이제 홈택스 자료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엑셀 파일도 주작했다고 할까봐 이 자료가 명확히 무슨 자료인지 명시를 계속 드리면서 공문서라는 그 지칭의 효력을 유지시키고 공문서 위조 혐의에서 전 떳떳하다고 계속 알려드리는 제 의지입니다. 자, 이제 이 자료를 전부 합쳐서 쿠팡 매출만 필터해서 이 금액들을 전부 합산시켜 볼 겁니다. 지금 이 매출 리스트가 적진 않네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썸 함수를 써서 적용을 할게요. 이 썸 함수를 써서 나온 총합의 금액이 곧 저의 진실성과 영예와 신뢰와 그리고 대학생 김머신과 그리고 제 정체성까지 대변할 수 있는 금액이 될 겁니다. 자, 연산은 끝났습니다. 9억 9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상식적으로 온라인 사업을 한 사람들은 쿠팡에서만 물건 팔지 않겠죠. 스마트 스토어도 있고 다른 몰도 있을 겁니다. 제가 눈앞에서 증빙 가능한 B2B 매출만 3억이 더 넘는데 심플하게 10억이 넘는 것만 딱 보여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까봐 추가로 코멘트를 첨부합니다. 금액만 텍스트로 찍찍 그린 투박한 엑셀로 무슨 자료를 증빙하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명백히 이건 홈택스에서 다운로드 받은 엑셀 파일 자료이며 엑셀에는 작성일자와 승인번호라는 개념으로 해당 계산서에 대한 식별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금액을 일부라도 수정할 시에 이 작성일자와 승인번호란 개념으로 해서 저는 공문서 위조가 되는 것입니다. 추후 해당 계산서가 위조된 것이 아니냐 의혹이 생길 시에 해당 영상에서 일부 공개된 승인번호와 작성일자를 바탕으로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뿐더러 제 진실성 역시 대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빈틈은 생길 수 있다 생각하지만 그 밖에 현금 영수증 매출과 신용카드 매출은 또 따로 별도기 때문에 뭐든 실제 찍힌 매출은 제가 말씀드린 값보다 더 큰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저의 소개를 오피셜하게 변경해 볼게요. 전 연매출 10억 이상을 정식으로 공문서를 통해 증빙한 사업가 김머신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쇼핑몰 강사 중에서도 홈택스 매출에서 쇼핑몰 부분만 분리해서 매출 증빙한 사업가는 제가 알기론 없습니다. 하지만 전 이 기회에 보여드렸죠. 그리고 보시면 아시듯이 10억이 디폴트고 훨씬 더 매출은 높습니다. 그런데 저는 20억 매출의 이커머스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저를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매출은 지금 제가 보여드린 쿠팡 외에도 다른 매출도 함께 섞인 매출입니다. 그리고 외부에서도 강의 내에서도 쇼핑몰로는 그냥 연 10억 매출을 내고 있다 라고만 말씀드리고 있어요. 혹시라도 혼동할까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들어보시면 오히려 매출을 줄여 말했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정상이고 그게 맞습니다. 실제로 전 제 몸집을 부풀린 것 자체를 굉장히 싫어해요. 저도 말하면서 저 모르게 말 실수할 수도 있고 과장할 수도 있어서 저를 소개할 땐 말을 정말 아끼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을 줄여서 말하는 편이고 지금까지 들으면 아시겠지만 막상 까놓고 보면 저는 매출을 줄여 말했었지 늘려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신고를 했다고 할까봐 미리 말해둡니다. 일단 저는 수정신고를 해본 적이 없고요. 어떻게 한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매출 뻥튀기를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조작한 적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그래서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기간 동안 잡은 거예요. 이 기간 동안 제가 강의를 판매했나요? 그것도 아닐 거고 뭐 강의 플랫폼 운영했나요? 그것도 아닐 거고 뭐 와디즈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와디즈 했나요? 그것도 아닐 거고 그러면 대체 뭘로 해야 매출이 나오나요? 추가로 이제 수정신고 부분도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제가 수정신고를 억 단위로 장난을 치면 시간이 지나서 억 단위의 과징금, 가산세를 때려 맞아야 되는데 제가 미치지 않고서야 그러지 않겠죠. 덧붙여서 저는 누가 저를 증명하라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를 증명하고 싶어서 제 사업 일지를 인스타그램과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 김머신에 대한 의혹이 있었던 적이 있나요? 전 누가 시킨 적도 없는데 저 열심히 그냥 혼자 사업하면서 일기처럼 올린 거예요. 전 오랜 기간 동안 저와 싸운 사람입니다. 매출이 올랐다면 더 올랐지 쇼핑몰 사업을 안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 영상을 찍는 당장 어제도 3,500만원 발주가 들어왔는걸요. 그리고 저는 2013년 10월 15일에 블로그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 쿠팡 매출 스크린샷을 공유했고 제 회사가 월 매출 5억을 기록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루 매출 1,500만원씩 30일 동안 했단 말이죠. 이 지표는 저한테 정말 하나의 플래그가 됐고 약 6년 동안 온라인 쇼핑몰을 하면서 제가 정말 피땀 흘려 고생한 보람을 스스로 느끼게 도와준 이정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 신상이 털리면서 오픈된 스토어 주소가 있는데요. 그건 제가 6년 전에 학생 때 운영했던 스토어예요. 그때 소싱했던 제품이 행정적으로 타 사업자로 재고자산 분리가 되지 않아서 그냥 냅둔 제품입니다. 원래 그냥 공중분해 시켜버리려고 했는데 6년 전에 소싱했는데도 월 매출이 7천만 원이 넘어서 그냥 냅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공중분해 시키기 아쉬운 이유가 좀 옛날에 이제 대학생 때 소싱한 제품인데 좀 저의 타임캡슐 같은 과거의 추억 같은 그런 제품이기도 하고요. 심지어 몇 년 동안 쳐다보지도 않고 있는데 빅파워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은 이미 물류 자동화를 끝내서 CS 알바 한 명만 배치해도 그냥 다 자동화가 돼 있는 상태고요. 이미 저는 업계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받는 사람이고 업계의 한 섹션을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신상이나 스토어 털릴 것쯤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애초에 사업자를 분리해서 다른 사업자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악성 리뷰나 블랙 컨슈머, 오너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니까요. 과거에 저희 CS 직원한테 여기 대표가 김머신 맞나요? 라고 묻는 사람도 생기고 어떤 사람은 제 제품을 톱으로 잘라서 내부 재질이 막 싸구려라고 1점 리뷰를 사진 찍어가지고 그런 리뷰를 동일한 기간에 여러 개 달아서 하루 매출 300만원 기록한 제품이 하루아침에 0원이 된 적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 업계에서 최소 공인인 이상 제 이름을 걸고 쇼핑몰을 하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월 매출 10억을 찍는 사람도 작정하고 블랙 컨슈머 계정 30개로 테러를 하면 상품 복구가 거의 어렵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런 공격을 받아왔어요. 몇 달 직원들하고 밤새면서 공들여 제작한 제품 이거 폭삭 망해가지고 수억 손실을 입은 적도 있고 그리고 또 저는 매번 그걸 살렸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좌절하는 게 아니라 해결하면 된다는 생각하에 그게 곧 저를 증명한 길이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전 증명했죠. 그리고 증명했음에도 세상에 굳이 말하지 않았죠. 근데 이 기회에 이제 그냥 증명을 드리고 있는 거죠. 왜냐면 제가 떳하게 살아왔으니까 기간을 통으로 보여드려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시간이 지나서 많은 걸 하게 됐습니다. 레스토랑 차리기도 하고, 이것도 하루 매출 600만 원 넘는 거 스토리로 인증했어요. 미팅 같은 거 할 때 조용히 시간 보내고 싶어서 투자한 사업이에요. 이 경험으로 선술집도 차렸습니다. 이거 촬영일자 기준으로 어제 찍은 거예요. 일본으로 출장 갔다가 기억이 좋아서 제 여행에 대한 기억을 바탕으로 차린 매장입니다. 근데 뭐 이거 자랑한 적도 없는데 신상 털고 나서 리뷰 폭탄 가야겠네요. 뭐 사기꾼이 한 집, 뒤에서 몰래 횟집 운영한다. 신상 털어서 찾은 제 사업체에 두고 리뷰테를 한다고 말하는 게 정상적인 형태는 아니어 보입니다. 참고로 제가 보여드린 부가가치 표준 증명원에는 레스토랑 매출이 끼어 있지도 않고 제 선술집의 매출이 끼어 있지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 몸집을 키워 말하는 걸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포함시켰다면 제 매출은 30억, 40억은 최소 더 넘었겠죠. 전 제 자랑이나 제가 가진 것들을 말을 하게 되면 제가 말하면서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걸 머릿속에 항상 달고 사는 사람입니다. 특히 자랑이란 영역은 더 그래요.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매출 뻥튀기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제 회사 매출이 제가 말한 것보다 더 크다면 컸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진율 적은 걸로 매출 뻥튀기 했다. 마진율 적게 하면 나도 매출을 낸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진짜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매출 뻥튀기를 위해서 10억 단위로 반품과 CS 로스와 물류 컨트롤 인력까지 부담하면서 이걸 조작 뻥튀기를 하는 미친 사람이 진짜 세상에 있긴 한가요? 있겠죠, 어딘가요? 근데 전 법인을 하면서 단 한 해도 적자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법인 공시를 누가 뜯어봐도 자신 있어요. 만약 제가 매입량을 과도하게 늘려가지고 매출 뻥튀기를 했다면 적자 구간이 한 해라도, 한 분기라도 있었겠죠. 또 일각에서는 10억, 20억 다리가 강의판다. 100억, 200억 애들은 겸손한데 얘들이 왜 이러냐. 동네 맛집도 10억 판다. 나도 매출은 10억 낼 수 있다. 뭐 이런 무식한 얘기도 있는데 한번 해보세요. 10억이 네 집 개 이름인가요? 가격 내린다고 소비자가 선택할 것 같나요? 그리고 내린 만큼 더 많이 팔아야 되는데 그 물류 컨트롤 다 할 수 있으세요? 그거 어렵습니다. 그리고 동네 맛집이 매출이 10억이 난다. 이것도 진짜 웃긴 게 동네 맛집이 매출이 10억이 나면요. 그 포트폴리오로 백화점 프랜차이즈를 시킬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예요. 10억 매출이란 건요. 이게 1억도 절대 적은 돈이 아니고 그리고 10억 단위로 10배 뛰기로 넘어가게 되면 그 단위는 기본적으로 시스템과 체계를 이해하지 않고서 운영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자, 초점이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김머신의 신의성으로 다시 주제를 돌려보겠습니다. 일단 저의 논란은 허위 매출, 그리고 그냥 월 매출 뻥튀기, 뭐 연 매출은 아직 안 보여줌, 이런 자격 논란이 되게 주되지만 이것들을 다 해소를 했죠. 저를 다룬 다른 논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이것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데 제 자격 논란이란 그 주제 자체가 지금 상황을 부채질해서 작은 문제조차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조차 정말 큰 문제로 보이는 상황이라 생각해요. 바로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김머신은 모델을 활용해서 김린이란 활동명으로 와디즈의 전자책을 판매한 적이 있고 증거인멸을 위해서 페이지를 삭제했다. 첫 번째부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는 표지 모델을 선정해서 김린이란 활동명으로 전자책을 낸 것이 맞습니다. 일단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긴 하지만 도용이란 얘기도 있어서 모델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모델은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계약서를 체결해서 홍보 모델로 사용하였습니다. 상세 페이지를 보시면 표지 모델과 중간에 텍스트가 많은 구간에 심심하지 않게 상세 페이지와 배너에 사진을 녹였습니다. 표지 모델의 사용은 이게 전부입니다. 서점에 나오는 수많은 책 중에서 모델도 함께 들어간 맥락과 크게 다를 게 없다 생각합니다. 또한 이 내용을 계약서에 넣어서 정식 계약할 이미지를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활동명을 김린으로 한 건 제가 활동명을 김머신으로 사용하듯이 유아인과 마동석 배우님이 본명이 아니듯이 이 상세 페이지 역시도 김린이란 와디즈 활동명으로 전자책을 낸 겁니다. 또한 제가 이 펀딩을 김머신을 모델로 내세우진 않고 별도의 김린이란 이름으로 전자책을 출간한 건 이미 제가 격차란 플랫폼에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격차 강의 커리큘럼과 와디즈 전자책 커리큘럼 이 두 개 간의 내용을 혼동한 우려가 있어서 아예 색깔 자체를 분리를 해서 전자책을 냈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다음과 같이 말씀하실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김머신 네가 아니라 가짜 모델을 세워서 허위 이력으로 전자책을 판 건 기망이자 사기가 아니냐. 우선 답을 드리자면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기분은 이해하고 다만 저의 상황을 들으셨을 때 판단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세 페이지에서는 김머신이 아니라 김린이란 활동명으로 상세 페이지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 사진이 아니라 모델 사진이 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지 모델로 활용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방금 또 말씀드렸지만 표지 모델과 중간 텍스트가 많은 구간에 심심하지 않게 상세 페이지와 배너에 사진을 녹인 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김머신이 아니라 그 모델이 매출을 낸 것처럼 느끼게 만든 상세 페이지였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선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제품 홍보 모델이 남자인가 여자인가에 따라서 그 퍼포먼스가 달라진지도 알고 싶어서 이 연장선으로 제가 아닌 홍보 모델을 선정해서 진행한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파는 물건을 남자가 그냥 표지 모델로 홍보하느냐 아니면 슈퍼스타 뉴진스 민지님 같이 아름다우신 분이 홍보를 하느냐, 그것의 차이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자가 요리해준 파스타를 먹고 있다 생각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 남자가 요리해줬다는 걸 알게 된다면 기분이 싱숭맹숭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표기상 그런 표기가 전혀 없으며 사진은 상세 페이지 중간에 드문드문 그리고 표지에 넣은 게 전부입니다. 홍보 모델의 사용과 그 표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음을 변호사님께 계약 당시부터 사전 검수를 받았기도 했고 이것이 사기나 기망 여지가 있다면 전 책임지고 벌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생각의 차이가 나뉠 수 있으며 법적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 해이를 따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다음부터는 유사한 기획을 하거나 상품 출시하게 될 때 오해하지 않으시도록 모델을 사용했다고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그것이 전자책의 신의성을 해치지는 않는다 생각합니다. 구성에서 언급된 스토리와 매출, 이력들은 전부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와디즈에서 지금 추가로 논란이 된 내용이 와디즈에서 제가 허위 이력을 내세웠다라는 부분인데요. 상세 페이지에는 연 10억 매출이란 표기가 있으며 실제로 광고에도 해당 배너가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앞전에 연 10억 매출을 공문서로 증명했으며 이어지는 맥락으로 상세 페이지에 언급된 이력이나 과정, 전자책의 구성, 전자책의 내용, 그리고 전자책에 대한 신의성, 그리고 전자책 집필자의 이력, 그 어떤 부분에도 본질이 해쳐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쓴 줄 알았는데 남자가 썼다, 이력이나 구성은 문제 없어 보이지만 불편하다 라고 하시면 이 부분은 제가 마음을 아예 모르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제 위치가 위치만큼 차후에는 한 번 더 표기를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성 자체는 정말 압도적으로 구성했거든요. 다른 펀딩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 분이라면 부정하실 수 없을 겁니다. 이건 당시 제가 와디즈를 통해서 배포한 전자책입니다. 거의 모든 글들이 제가 직접 검수하고 집필한 글입니다. 리워드를 받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단 한 페이지도 가볍게 구성한 페이지가 없습니다. 블러 처리가 되어 있지만 장난으로 하루아침 만들어서 돈 땡기려고 만든 전자책이 아닌 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걸 만들기 위해서 실제로 직원분들과 함께 몇 달 밤을 샜습니다. 이런 구성으로 300페이지가 넘고 다른 리워드들 합치면 5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격자 강의 내용이랑 전자책이랑 이거 내용 재탕 안 했냐 라는 의혹도 생길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 재탕이란 게 위법은 아닐 테지만 전체 격자 강의 내용을 재탕해서 전자책 내용을 집필하지도 않았습니다. 재탕 없이 전부 한 문장 하나하나 다 새로 썼습니다. 아예 참고 자료도 안 썼고 집필한 기간 동안 그 영상을 보지도 않았어요. 애초에 격자 강의는 위탁 판매나 사입, 제조, 브랜딩, 마케팅, 기획 이 모든 전반을 싹 다 다루고 와디즈 전자책은 위탁 판매를 주력하게 다루기 때문에 이 주제부터 달라요. 전자책의 초반부 내용이 제 유튜브에서 언급된 내용이 좀 있긴 하지만 초반부에 있는 오리엔테이션 파트 내용이 한정이 되고 지식의 깊이는 전자책이 훨씬 더 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론을 내자면 이 전자책에 제시된 이력도 허위가 아니라 진실되고 리워드 구성에 대해서도 장난친 구간이 단 하나도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거인멸을 위해서 페이지를 삭제했다는 글들이 있는데 증거인멸을 위해서 페이지 삭제한 적 없습니다. 그냥 많은 분들이 신고를 하셔서 페이지가 내려간 거고 저희는 이게 내려간 줄도 몰랐습니다. 따라서 증거인멸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전자책 모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코멘트 드립니다. 이 파트에 제 소신이 들어가긴 하지만 소신과 별개로 모델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 오해를 야기했다면 사과드릴 부분은 명확히 사과를 드린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표지 모델을 사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이 일절 없다라는 의미를 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행위에 대해 정당화하려고 하는 목적도 전혀 아니며 표지 모델에 대해서 표기드리고 안내드리지 않는 리워드를 받으시고 이 사실로 말미암아서 어떤 형태로든 당혹스러우신 대표님들께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며 차후에는 이런 오해가 확실하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리워드 구성 1억 자체는 정말 일말의 재탕, 조작 혹은 짜집음 없이 구성했기 때문에 시간이 꽤나 지났긴 하지만 상황을 평가하시게 된다면 잠깐이나마 책을 열람해 주시고 당시 제가 담으려던 진정성을 한 번 더 복귀해 주길 바란 마음입니다. 여전히 그 내용들은 현재도 유효하고 현재 트렌드를 벗어나지 않은 실제로 돈이 된 내용들입니다. 당시의 스토리와 내용을 보고 배우기로 하신 대표님들께 감사하고 또 죄송합니다. 두 번째 추가 의혹이 있는데요. 김머신은 매출을 불법 프로그램과 가구매를 활용해서 조작했고 지금 또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 사실은 거짓입니다. 이건 진짜 병먹금 하려고 했는데 일단 제가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그 정황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자료가 저희 회사가 제품 손익 상승을 위해서 불법 프로그램인 슬롯을 썼다라는 그 증거라고 합니다. 슬롯을 공급하는 업체 목록을 내어서 약식 보고서 형태로 돼 있습니다. 일단 이건 저희 회사 서류가
맞습니다. 이 2022년 당시에는 네이버 알고리즘을 편한 말로 그냥 안 쓰면 순위가 안 올라가는 거의 알고리즘적으로 암흑기에 가까운 시기였고, 저도 진짜 이때는 스토어가 진짜 미래가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스스로 많은 연구를 했던 시기였고, 거의 모든 스토어가 이걸 사용하지 않는다면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순위가 올라가지 않는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저희 직원분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대응이 필요했고, 여기서 저한테 결제 컨펌 올리기 위해서 관련 회사를 입찰하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슬롯 썼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발품 과정은 있었습니다. 전 쇼핑몰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 업계와 시스템에 대해서 파악도 필요했었고, 시도를 아예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월 1억 이상 매출한 사업자가 슬롯 쓰는 법, 슬롯의 존재도 몰랐다 라고 하면 그게 더 거짓말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입찰 과정에서 슬롯을 쓰지 않기로 컨펌을 했고, 지금도 슬롯 쓰지 않습니다. 슬롯을 쓰지 않는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는지도 참 웃긴 얘기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빅파워 스토어 중 하나인데요. 통계에서 유입 내역을 보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길 보면 유저가 어떤 키워드에서 어떻게 유입이 됐고 어떻게 결제를 했는지 그 비율들이 다 나오게 돼요. 자, 유입당 결제율이 13%가 넘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제가 불법적인 트래픽을 만들었다면요, 이 유입당 결제율이란 그 개념 자체가 0.1%에 수렴을 할 거예요. 왜냐면 트래픽으로 불법 유입을 만들 경우에는 유입을 늘리지 결제를 하진 않을 테니까요. 제가 트래픽을 사용하지 않는 건 이 부분으로 충분히 답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김머신이 막 불법으로 10억 매출 만들었다, 그걸 뻥튀기 했다 이런 얘기 할 사람들한테 한편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빠아이가 별사탕 먹으면 근육이 막 펌핑 되는 것처럼 슬롯이 막 쓴다고 해서 매출이 마법처럼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오히려 순위가 내려가기도 하고, 결국 제품 상세 페이지와 썸네일, 제품의 본질 자체가 중요해야 순위가 올라가는 개념이에요. 알고리즘 역시도 그런 식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슬롯 써서 불법으로 10억 만들었다 라고 주장을 할 거면 그 부분에 대한 토론은 진짜 큰 의미가 없다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검색 유입 통계까지 오픈해서 슬롯 안 쓰는 거 보여드렸어요. 이 와중에 김머신이 과거에 슬롯 덕분에 연매출 10억 만들었다 이런 소리 할 거면, 일단 이분을 정사각형 검은 방 안에 가둬놓고 안에 컴퓨터랑 1,000만 원을 주고 슬롯을 써서 연매출 3억 만들 수 있는지 테스트해 보시면 아마 답이 나오실 겁니다. 연 10억 매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나 소나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10억 매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순이익은 낮다 이런 얘기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합니다. 쇼핑몰은 순이익이 매출의 5%다 10%다 이런 거 그냥 개소리입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은 강아지 영상들 나오듯이 안 되는 사람 주변에는 안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에너지만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냥 평균치와 그냥 정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순이익은 어떻게 파느냐, 어떻게 기획하느냐, 어떻게 세팅하느냐, 그거 나름이에요. 원가 20원짜리 물도 편의점에서 2,000원에 판매되고, 원가 5,000원짜리 화장품도 브랜딩해서 5만원에 판매되니까요. 단일 몰에서 10억 넘는 거 인증했는데 순이익 개념 들고 와서 검증이 거의 불가능해지는 피로해지는 개념 들고 진흙탕 싸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연 10억 매출 고작 그거 하나로 강의하냐 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매출 더 됩니다. 근데 그냥 굳이 더럽게 뭔가 하나하나 짜집는 거 싫어가지고 심플하게 단일몰로 그냥 10억 보여드린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지금 영상을 찍는 어제도 3,500만원 발주가 들어왔습니다. 다만 그 제품이 뭔지 굳이 오픈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오픈한다는 게 어떤 리스크를 진다는 걸 의미하는지 알기 때문에, 또 여기서 발생한 오너 리스크를 이미 겪었기 때문에 눈앞에서 아주 클린하게 법인 공시로서 오픈할 수 있는 연 매출 10억이란 이력으로 저를 말씀드릴 뿐입니다. 그리고 이력도 이력인데 이걸 클린하게 홈택스로 까는 강사도 별로 없어요. 아마 이걸 계기로 전 구독자님들과 대표님들께 더 큰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쇼핑몰의 매출을 일부 공개했는데요. 이 자리 빌어서 제가 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을 주저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시다면 들어주세요. 저는 쇼핑몰로 자금을 모았으며 1호 성장해서 정말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하는 거의 모든 사업의 데스밸리는 쇼핑몰에서 충당한 수익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지금 역시도 쇼핑몰에서 결코 적지 않은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저는 쇼핑몰이 여전히 큰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단일로 연 20억, 다른 회사 매출도 합치면 그 이상인데요. 제가 쌓은 20억이랑 그 내역조차도 낮잡아 볼 거라면 저와 안 맞는 사람이니까 그냥 거기서부턴 갈 길 가세요. 저는 제가 보낸 20대 대부분의 사업을 하면서 보냈고, 그 기간에 대해서 굉장히 떳떳하고 지나온 시간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습니다. 제가 그려나간 이야기들은 작은 안방에서 컴퓨터 한 개로 시작해서 만든 제 결과물들입니다. 직원 수십 명 두고 만든 매출도 아니고, 대학생 때 1인으로 시작해서 성실하게 편의점 택배부터
때부터 시작한 그 결과가 연매출 20억입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과 결과를 혼자 만들었기 때문에 그 혼자의 외로움을 너무 잘 알아요. 1인 기업으로서 그 혼자 외길로 걸어가는 그 외로움이나 아픔이나 그런 기억들이 저한테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헤매는 그 사람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그래서 그 헤매는 사람들이 더 빠르게 쇼핑몰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제 노하우를 농축시켜서 쇼핑몰 창업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만으로도 누군가를 가르치기엔 충분한 자격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국내 1위 데이터 플랫폼 아이템스카우트와 정식으로 협약을 맺고 함께 데이터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시장에서 생겨나는 그 모든 새로운 제품과 블루오션 키워드를 전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돈이 되는 제품들을 이미 수천 개 리스트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런 빅데이터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더 확신을 가지고 좋은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수강생분들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서 나온 좋은 키워드는 강의에서 그대로 오픈하고 있습니다. 아예 그냥 지금 이 키워드 들어가면 돈 바로 벌 거다 라고 해가지고 진짜 그 커리큘럼 듣고 그 키워드로 소싱하셔가지고 돈을 버신 대표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전 단순히 쇼핑몰의 노하우를 가르쳐드린 걸 넘어서서 이 사업에 빈 구멍을 메우고 있습니다. 제가 뭘 하고 있는지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해외 수입을 위한 핀테크 어플을 만들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제품을 수입을 할 때 환전이나 비용 처리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대표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홍콩 법인을 세워서 해외 환전 핀테크 솔루션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법적인 승인 절차를 지금 거치고 있는데요. 이게 만약 완료가 되면 많은 대표님들이 해외 수입을 할 때 국제 사기나 해외 송금에서 사고가 나지 않을 수 있겠죠. 두 번째, 쇼핑몰 통합 솔루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쿠팡, 스마스토어, 지마켓, 옥션, 카카오, 기타 등등 싹 다 총합해서 15개 이상 마켓을 동시에 업로드하고 거기에 대한 주문 관리를 한 프로그램 내에서 전부 다 하고, 그 한 프로그램 내에서 CS까지 한 번에 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통합 관리 솔루션 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 많은 대표님들이 스마스토어 뿐만 아니라 지마켓, 옥션, 11번가, 카카오 등 수많은 몰들을 동시에 관리해서 매출을 더욱 증대시키고 주문도 더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겠죠. 여기서 상세 페이지 제작도 가능하고 송장도 다 보낼 수 있고 한 번에 업로드 다 돼요. 그리고 해외 제품이면 결제 요청할 수도 있어요. 기존에 알고 있었던 이 유통이란 개념 자체를 더욱 최적화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툴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전 온라인 강의 플랫폼 만들었습니다. 근데 단순한 온라인 강의 플랫폼이 아니라 온라인 강의랑 AI를 같이 접목한 플랫폼으로 개발하고 있는데요. 저는 온라인 강의를 들을 때 오프라인 과외랑 다르게 궁금한 생기면 선생님 질문 있어요 라고 손을 들고 실시간으로 질문할 수 없다는 점이 그 온라인 강의의 정말 큰 한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궁금한 게 생기면 그때 구글링하는 게 되게 당연한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안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예 제가 AI 팀을 만들어서 투자를 해서 커리큘럼을 학습을 통으로 시켜서 커리큘럼에 맞는 대답을 해주는 AI 챗봇을 만들었어요. 상세 페이지 제작 어떻게 해? 라고 물어보면 바로 답해주고, 쿠팡 로직 바뀐 거 없어? 요즘 어때? 라고 물어보면 바로 답해주고, 지금 부가세 신고하고 있는데 이거 신고 방법 알려줘 라고 하면 바로 답해주고, 이 봇은 제가 매일 새벽마다 학습을 시키고 있고 곧 제 모든 강의 수강생 분들이 함께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저는 쇼핑몰이라는 산업 자체도 정말 매력있다 생각하지만 저는 나아가서 이 교육과 유통산업을 더 의미있게 성장시키고 싶어서 더 큰 도전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제 강의를 수강하신 대표님들하고 같이 오프라인 자리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업장에 수강생 대표님들 초대해서 자리를 해요. 제가 진실되지 않았다면 오프라인 모임도 안 열고 매번 불확실과 불안함과 함께 구석에서 조용히 강의나 팔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또 내부 수강생분들이 성과를 내고 같이 자리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머신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안 되니까 악플이 너무 많아서 유튜브 채널 새로 팠다. 네, 유튜브 채널 새로 팠어요. 그 채널이 지금 바로 이 채널입니다. 근데 제가 채널 새로 판 이유는 악플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쇼핑몰 얘기만 여기서 그냥 하고 싶어서예요. 저는 세상에 드러난 걸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것보다 쇼핑몰 사업을 하는 대표님, 쇼핑몰 사업에 관심 있는 예비 대표님들만 제가 알고리즘에 노출이 됐으면 해서 일부러 채널을 따로 만들어서 알고리즘 타겟팅 모수를 축소시킨 거예요. 그래서 저를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만 저를 봤으면 좋겠어서 채널을 만든 거예요. 이것도 일화가 있는데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술을 마시려고 밖에 나갔는데, 근데 이게 그냥 포차가 아니라 헌팅 성격이 믹스돼 있는 헌팅 포차였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너무 약간 조명이 약간 빠라삐리뽕 해가지고, 그래서 야 나가자 하면서 그냥 밥만 먹고 나갔는데 이게 좀 웨이팅이 엄청 길더라고요. 막상 나오니까. 그래서 누군가 이제 저를 빤히 쳐다보시면서 자기 친구한테 귓속말을 하면서 친구랑 저랑 이렇게 번갈아 보더라고요. 저는 여기 있고 거리가 있으니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제 모르긴 하는데 그냥 어떤 한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은 되게 선명히 들렸어요. 아니야, 이런 데 오실 리가 없어. 이게 알아보는 건 좋은데 그냥 순수하게 상황 자체가 좀 충격이었어요. 아무튼 너무 제 사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막 브이로그 이런 것까지 찍으면서 구독자를 늘리면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불보듯 관심을 받을 것이 우려가 되고, 그러니까
막 도끼병 이런 건 아니고요. 어쨌거나 제가 알고리즘 쪽에 좀 많은 사랑을 받아온 건 사실이잖아요. 아무튼 많은 관심이 한편으론 다른 이면도 존재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채널 새로 만든 거예요. 채널을 새로 만들었다는 부분에 대한 대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뭐 사생활이 깨끗하지 못하다, 뭐 문란하다, 뭐 3명과 동시에 관계를 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요, 내가 사생활이 문란하든 외출을 시작했든 사업이 망했든 그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강의팔이를 하든 일절 본인들의 인생과 관계없이 나를 사기꾼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 전화번호, 그 다음 부모님 신상까지 거론하면서 내 가족까지 모욕을 하는 그 악플러 당신들, 어디 사는 누구고 무엇을 위해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내 인생에서 신경 끄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 인생 재단하면서 구차하게 살지 마세요. 의외로 내가 무너진다고 해도 악플러들 당신들의 인생이 더 피폐해질 겁니다. 나는 매일 회사를 키워나가고 회사를 위해서 밤을 새고 눈을 감은 순간에도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고민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룬 것들은 하루아침에 이뤄낸 결과들이 아니에요. 대표가 어리다한 꼬리표 하에 사내 정치도 당하고 미성숙한 대표였기 때문에 집단 퇴사도 겪어보고 마녀사냥도 당해보고 횡령도 당하고, 또 누군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회사를 다니지 않음에도 잡플래닛에 악성 허위 후기를 달아서 여기서 제가 피해를 계속해서 입어도 그 과정에서 묵묵히 제 할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내 회사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도, 그리고 내 스토어를 공개하지 않았던 이유도 당신 같은 악플러가 어떻게든 악의적으로 제품들을 망치고 회사에 사실과 다른 허위 리뷰를 작성하고 어떻게든 나를 비방하려고 할 걸 알고 애초에 벌레들한테 꼬이기 싫어서 안 한 겁니다. 그런데요, 익명으로 게시글을 100건 넘게 쓰면서 내 신상을 유포하고, 그리고 전화번호와 집 주소,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유포하는, 우리 어머니까지 모욕하는 것까지 일삼는 당신, 내가 당신 누군지 모를 줄 알았죠? 나 당신 누군지 알거든요. 지금부터 당신이 누군지 이 영상에서 지금 밝힐 겁니다. 그리고 진짜 정의구현이란 게 뭔지 보여드릴게요. 그 전에 우선 저의 진실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말들은 다 한 것 같아요. 중간에 광고 하나 좀 넣겠습니다. 영상 잘 보이신가요? 실례가 안 된다면 잠깐 광고 좀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격차에서 제가 쇼핑몰 강의 런칭했습니다. 위탁 판매나 해외 구매 등 해외 사입, 국내 제조, 브랜딩, 마케팅, 디자인, 사실상 모든 걸 알려드린 강의입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월 1억, 2억 이상 매출을 낼 수 있었던 그 노하우를 가감없이 공개합니다. 특히나 2024년에 더 중요시되고 있는 상세 페이지 기획과 브랜딩, OEM과 제조, 마케팅 쪽을 훨씬 더 깊게 구성했습니다. 저는 1만 명 이상의 수강생 분들의 잘 팔리는 판매 방식을 연구했고 실제로 이걸 커리큘럼으로 만들었습니다.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10명 이상의 직원분들과 거의 6개월 이상 합작해 만든 강의고 제작비만 3억 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제작비 이상으로 수강생 대표님들께서 더 멋진 결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수강을 시작하시고 나서 사업 모델을 약간 변경했더니 하루 600만 원 매출을 찍으신 대표님, 하루 매출 800만 원을 기록하시고 지금도 억대 매출을 유지하시는 대표님, 상품 런칭 하나로 바로 월 매출 1,500만 원 찍으신 대표님, 지금 이런 결과들이 강의 런칭 3개월 만에 6개월 만에 나오고 있는 결과들입니다. 누군가는 저를 강의팔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좋은 정보와 데이터를 요리해서 알려드리는 그 가르침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걸맞는 정말 좋은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교환을 알려드리는 걸 넘어서서 내부의 커뮤니티도 구성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네트워킹 파티를 열어서 대표님들끼리 함께 자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기도 합니다. 또 교류할 수 있는 자리만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니라 소싱 해커톤 챌린지라고 해서 실제로 상품 소싱과 업로드를 숙제처럼 내주고 교정까지 도와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도 월 매출 4천만 원, 하루 매출 400만 원, 하루 매출 70만 원 등 계속해서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의도 그냥 틀고 끝나지 않습니다. 쇼핑몰 로직이 바뀌거나 트렌드가 바뀌면 곧바로 즉시 수정해서 대응책을 안내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곧바로 대응하고 업로드 드리기 어려운 내용들은 카페 내부 VIP 칼럼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을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옛날 정보와 최신 정보가 혼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엔 되게 적절한 정보였는데도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거나 혹은 더 좋은 수단이 있는 정보로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격차에서 김머신을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계속해서 주어지니까, 신뢰할 수 있는 정보 하나가 수년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 사업을 시작하시거나 사업을 키우시고 계신 대표님께 굉장히 좋은 표지판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영상 퀄리티는 대기업 강의 영상과 비교해도 더 잘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비용들이 투입되는지 이해를 하시게 될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곧 AI 챗봇 서비스로 제가 가르친 커리큘럼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김머신봇 서비스까지 도입될 예정입니다. 사업을 하시다가 궁금하신 점은 언제 어디서든 24시간 김머신봇에게 물어보실 수 있겠죠. 안 되는 이유보다는 잘 되게 하는 방법을 찾는 공간, 잘 되는 사람만 더 잘 되게 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미 결과가 말해주고 있고 선순환만 이뤄지는 공간입니다. 그런 공간에 대표님을 초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업자부터 시작해서 초고수 억대 셀러 분들도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셀러 커뮤니티에 대표님들을 초대합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 격차 김머신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당신 누군지 모를 줄 알았죠. 나 당신 누군지 알거든요. 지금부터 당신 누군지 지금 이 영상에서 밝힐 겁니다. 그리고 진짜 정의구현이 뭔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지금 영상을 찍는 이 와중에도 2차, 3차 가해로 또 다른 사람 역시도 저에 대한 신상 유포 그리고 모욕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는 더욱 확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악성 게시글의 내용은 저희 회사 그리고 저의 사생활에 대한 유언비어, 모욕, 그리고 나아가서 저의 부모님, 집 주소, 회사 주소까지 현재 공개하면서
대학생 김머신에 대한 명예실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소장을 제가 제출했고 사이버수사대가 개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잡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악성 게시글을 유포하는 범죄자는 해외 VPN을 통해서 영국, 미국, 우크라이나, 싱가포르 등으로 계속해서 접속 정보를 바꾸고 있어서 이걸 추적하기가 경찰의 입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수사 과정에서 약 100건의 이상의 그 게시글이 다수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부터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이 곧 제가 이 악플러가 누군지 특정 지을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23일 19시 42분 2초에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성공팔이 김머신 사기꾼인 증거들, 스토어 주소 포함. 이거 영상 맨 처음에 제가 이제 보여드린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은 신상 유포에 거리낌이 없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과대 광고를 했고 개지랄 떨어도 브랜드를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여기서 스토어 망에서 강의팔이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해외 IP로 우회해서 저를 모욕하고 있죠. 영상 초반에선 다큐 히어로가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냥 제 신상을 유포하고 저에 대한 성추문을 하고 그리고 부모님까지 모욕하고 있는 범죄자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올린 글 중에서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현장에서 머리카락을 하나 흘리게 됩니다. 이 게시글엔 여러 스크린샷이 존재합니다. 그 스크린샷 중에서도 제가 운영하고 있는 강의 사이트 격차에 대한 스크린샷이 있습니다. 초록색 네모 처리된 이미지가 저희 격차 웹사이트의 스크린샷입니다. 해당 스크린샷의 원문을 다운로드해서 메타데이터로 확인해보면 이 스크린샷을 만든 사람은 리이고 찍은 날짜는 2023년 11월 23일 19시 28분 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2023년 11월 23일 19시 28분이 그 격차 사이트 스크린샷을 찍은 시간이겠죠. 그리고 그 악성 게시글이 작성된 시각은 2013년 11월 23일 19시 42분 2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해당 리라는 사용자는 스크린샷을 찍기 위해서 2013년 11월 23일 19시 28분 땡땡초에 격차 웹사이트에 그 스크린샷을 찍기 위해서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땡땡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이미지 메타데이터는 이 초단위까지는 로그하지 않아서 땡땡으로 표기했거든요. 그냥 땡땡을 공공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웹사이트를 운영을 하면 보안 측면에서 유저들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웹사이트에 이제 상대 IP가 기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개발자님께 물어봤습니다. 2013년 11월 23일 19시 28분에 저 주소에 있었던 사용자가 누가 있는지 말이죠. 그 결과 보안 로그에서 2013년 11월 23일 19시 28분에 해당 접속 경로에 들어온 유일한 사용자 한 명이 있었고 IP 주소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IP 주소를 제가 공개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이 IP를 119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119라는 IP는 유사한 말투와 패턴을 통해서 동일한 주장과 근거를 바탕으로 글을 작성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결론으로 저를 다루는 악성 게시글 140건 중에서 그 방식을 공유드리기는 어렵지만 경찰에 실질적으로 확실하게 이 리라는 사람이 썼다고 입증할 수 있는 글은 최소 20개 그리고 추가 증거를 확보한 결과 최소 100개의 글이 이 리를 통해서 발행이 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부 커뮤니티에서 다뤄지고 있는 저에 대한 신상 유포 그리고 저에 대한 욕, 성추문, 부모님 모욕 이런 것들이 지분 최소 70%가 리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뤄졌단 말이죠. 절대 다수가 아니라 한 사람에 의해서요. 저에 대한 글은 현재 자청님의 커뮤니티에 거의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저와 특별한 관계가 없는 자청님의 커뮤니티에 저를 다루는 글이 수백 개가 올라와서 지금 제가 공론화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그것 자체가 조금 의아하잖아요. 뜬금없이 남의 커뮤니티에서 계속 제가 언급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그림이 이상하고 느닷없잖아요. 일단 이유부터 말씀드리면 이 리라는 한 사람이 수백 개의 글을 써서입니다. 이 수백 개의 글을 썼다라고 노출한 방식은 수사 방식을 더 깊이 얘기 드리면 이 범행 수법 자체가 고도화될 수 있기 때문에 깊이 얘기 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이제 직접 추출한 리가 작성한 글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상당히 말투가 유사합니다. 모든 이미지가 같은 글이 아닌 다른 글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동일한 패턴으로 글이 작성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악플러들 말투가 다 거기서 거기지 싶을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읽어보셔도 어느 정도는 하나의 이어지는 말투로서 파악이 되실 겁니다. 더 상세한 내용들은 경찰과 검찰에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말투가 유사하는 한 사람이 썼을 수 있겠구나 정도로 이해해줘도 괜찮습니다. 일단 제 입장에서는 유일한 한 명의 IP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을 경찰에 소환하면 됩니다. 그래서 소환 조사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증거인멸을 할 수도 있고 혐의를 부인할 수 있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 안 되냐라고 물어봤는데 이 정도 증거로는 어렵다고 합니다. 답답했죠. 여기까지 왔는데 소환 조사를 하는 순간 더욱더 교묘하게 범행 방식을 바꿔나갈 거기 때문에 정말 답답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전에 한 법적 사례가 떠올랐어요.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N번방 사건 아시나요? 여기서 N번방의 주요 운영진이었던 갓갓이라는 그 사람이 건거낸 과정도 캡처한 핸드폰 상단바에서 동성애 어플 2개와 랜덤 채팅 어플이 있었고 이 세 어플이 모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전국에 한 명이어서 특정을 하고 검거를 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 맥락으로 리가 글을 쓸 때마다 사이트 내에서 확인된 IP가 119 IP 단 하나였기 때문에 충분히 특정과 수사가 가능한 상황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압수수색이 아닌 소환조사 정도에 그칠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리의 IP는 119가 맞아 보이지만 정작 119란 IP로 이 악성 게시글을 작성한 적은 없기 때문에 증거 있어? 난 리가 아닌데? 라고 하면 빠져나갈 수도 있는 영역이니까요. 그래도 저는 이 친구를 확실하게 잡으려면 압수수색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려면 죄질이 아주 나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최소 수십 건 이상의 게시글이 리가 작성했다는 것, 그리고 지금 또 계속 리가 이걸 작성하고 있다는 것 역시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됐습니다. 악성 게시글 한두 개 단다고 경찰에 신문 두드린 것도 우스우니까요. 그 와중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함정을 파는 거죠. IP119가 리라는 사실을 더욱더 명확하게 특정 짓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함정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회사 내 개발자님을 통해서 IP119만 볼 수 있는 배너를 띄우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러니까 119의 IP로 격자 사이트에 들어오면 논란의 소지가 있는 과대 광고 문구로 김머신을 홍보하는 배너를 볼 수 있습니다. 과대 광고 이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 10억 찍는 김머신이 알려드립니다. 40% 할인. 파격적이죠? 근데 말씀드립니다. 저는 월 10억을 찍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대 광고 이미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이미지는 119 말고 다른 누구는 절대 볼 수 없는 과대 광고 문구입니다. 오직 해당 119 IP에서만 노출된 문구입니다. 이러면 어떤 상황이 생길까요? 지금 이게 엄청 너무 헛소리잖아요. 월 10억 찍는 김머신이 알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게. 그러면 여기서 119가 해당 문구를 보게 되면 분명히 비난받을 자극적인 광고 문구이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이걸 스크린샷을 떠가지고 김머신을 비난하기 위해서 악성 게시글을 발행할 거예요. 해당 스크린샷의 메타데이터에서도 사용자가 똑같이 이전에 말씀드렸던 리라면 결국 119의 IP만 볼 수 있는 것을 지금 다운로드해서 리라는 사람이 업로드를 했으니까 119 IP의 유저 사용자명은 명확히 리라고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전에 리로 올라온 그 100건 이상의 글들도 전부 IP119가 썼다는 걸 확정질 수 있게 되겠죠. 이 접근은 IP119가 범인이란 가정하에 접근한 방식입니다. 근데 반대로 저의 과정이 틀렸다면 119는 범인도 아닐 것이고 아무도 위 과대 광고 문구 이미지를 캡처하지도 않을 것이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해당 과대 광고 이미지가 배포되지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방법을 격차 서버에 적용한 이후에 단 24시간 만에 시간 2024년 2월 20일 3시 9분 27초에 하나의 글이 확인이 됐습니다. 바로 119만 볼 수 있는 과대 광고 배너를 캡처해서 VPN으로 올린 글이었습니다. 월 10억 찍는 김머신이 알려드립니다. 그럼 1년에 210억 번다는 거냐? 유튜브에는 한 달에 2억이라고 사기를 치더니 그것도 모자라 홈페이지엔 호구들만 오니까 아예 대놓고 10억이라 사기를 제대로 치네. 진짜 악질인데? 와, 이렇게 사기쳐도 되는 거였음? 이렇게 돈 쓸어다 하면 사기 안 친 놈이 병신이네. 자, 여기서 누가 병신일까요? 우선 위의 과대 광고 배너는 IP119만 볼 수 있는 배너 이미지입니다. 일반 사용자의 IP는 월 10억 찍는 이라는 과대 광고 문구를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글은 IP119가 관여된 게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에서 배포되고 있는 월 10억 버는 김머신이 알려드립니다 라는 배너와 월 2억 버는 김머신이 알려드립니다 라는 배너는 IP119가 아니라 그 어떠한 사람도 볼 수가 없는 배너입니다. 저의 함정에 걸린 IP119가 옳았구나 걸렸다 하면서 즐겁게 캡처해가지고 나르다가 지금 함정에 걸린 그냥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진들이 배포가 되고 있는 거고 그 배포한 사진들을 다른 사람들이 지금 퍼날라다 쓰고 있는 거고요. 사진이 계속 퍼지고 있는데도 막상 이 배너를 받다는 사람은 없어요. 40% 깜짝 게릴라 세일이라고 써져 있는데 막상 그 세일을 받은 사람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즉 이 사진이 계속 퍼지고 퍼진다는 건 그렇게 퍼짐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캡처본이 나타나지도 않는다는 건 IP119가 범인이란 강력한 정황이기도 합니다. 그림이 이해되셨나요? 자, 이 월 10억 배너 캡처한 걸 회부해보면 메타데이터 정보에서 만든 이는 똑같이 리이며 찍은 날짜는 2014년 2월 22일 3시 4분 땡땡초입니다. 그럼 제가 이때까지 가정한 게 맞다면 IP119는 확실하게 제 사이트에 2024년 2월 22일 3시 4분 땡땡초 시간대에 방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해본 결과 2014년 2월 22일 3시 3분 35초에 IP119의 웹사이트 방문이 실시간 모니터링상 확인됐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게임 끝인 거죠.
마침 새벽에 오신 덕에 유일하게 접속한 IP였습니다. 그리고 확인이 되자마자 다른 사람도 10억 배너 봤다 소리 안 나오게 하려고 코드 내용까지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전 이제 IP119가 범인이라는 거 확정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장치를 걸었습니다. 이 10억 문구를 2억으로 바꿔서 IP119한테만 2억으로 나오게 했어요. 확인 사살로 내일 오후에 이거 2억으로 바꿔가지고 배너를 바꿔보자. 그러니까 이제 제가 10억으로 했다가 그 배너를 2억 수치로 바꾸면 자기가 그 글을 올린 이후로 제가 2억으로 바꾼 거니까 얘 10억으로 했다가 2억 바꿨다 라고 하면서 또 저를 엄프라는 글을 올려줄 테니까요. 그리고 예상대로 움직여줬고 또 검거했습니다. 글 내용도 한번 볼까요? 곧 삭제될 김기일 근황 캡처해둬라. 40번 깜짝 세일 월 2억 찍는 김머신이 알려드립니다. 한 달 만에 10억 찍는다고 했다가 저격 맞고 2억 찍는다고 바뀜. 게다가 영상에서는 스토어로 한 달 매출이 2억이라고 했다가 이젠 다 해서 2억이라고 말 바뀜. 그래 스토어로 얼마 버는데? 수강생들은 네 스토어로 2억 번다고 하니까 결제한 건데 강의파리로 한 달에 2억 버는 거면 그 수강생들은 사기당한 거 아니냐? 그래서 멋이나 네 이름 맞아 아니야? 네 스토어인데 지금 스토어 빅파워 아니야? 너 엄마 거 맞아 아니야? 너 엄마 스토어 성공시켰어? 실패했어? 실패했지? 뭔가 좀 내용이 어질어질하지 않나요? 참고로 엄마 스토어 실패했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리자면 저는 어머니께서 6, 7년 전쯤부터 직접 제가 테이핑해가지고 택배 싸는 것부터 보셨던 분이세요. 근데 이제 정년퇴임을 하시고 환갑을 앞두고 계셔가지고 온라인 쇼핑몰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제 강의 수강권을 선물로 드렸어요. 실제로 어머니께서 직접 강의를 들으셔가지고 직접 제품을 수입해서 매출을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이건 저희 어머니께서 만드신 스토어 매출이에요. 보시면 처음에는 매출이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를 2월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매출이 더 올랐죠. 오르면서 이게 정상화가 되면서 2월 그래프를 보면 월 매출이 지금 1,600만 원이 됐죠. 하루 매출이 거의 0에 수렴하던 스토어가 지금 약 이제 보름에서 한 달 만에 월 매출이 1,500만 원이 넘었는데 이게 셀러의 활동을 하신 분은 여기서 점점 상승 추이가 그려진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물론 변수는 있겠지만요. 지금 저희 어머니 스토어는 매출이 없던 스토어에서 지금 한 달 만에 월 매출 2천만 원을 거의 찍으셨습니다. 이게 다른 스토어도 합치면 더 넘을 수밖에 없는 수치예요. 저는 스토어를 해봤고 스토어로 적지 않은 돈을 벌었고 그리고 그 사업을 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경험인지 알기 때문에 어머니를 특별히 도와드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요. 그 일을 하시면서 새로운 성취와 보람을 느끼신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스토어 매출이 없던 스토어에서 지금 한 달 만에 월 매출 2천만 원을 넘게 찍으셨습니다. 다른 몰들은 뭐 공개를 굳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저 어머니를 증명한 자리는 아니니까. 그리고 여기서 보여드린 이 그래프 자체도 결코 적은 수치는 아니고요. 지금 이 결과를 환갑을 앞두신 나이에 강의를 매일 밤새 들으시면서 공부하시고 성과를 내신 건데 이걸 두고 감히 어떻게 성공과 실패를 논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월 매출 2천만 원이 넘는 스토어를 실패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준 제 강의를 질적으로 폄하할 수 있을까요? 전 이 리라는 친구는 정말 선처 없이 간방에 쳐넣을 자신이 있습니다. 당신이 내 부모님을 모욕하고 부모님 신상까지 뿌림에도 불구하고 누군지 영상에서 오픈하지 않는 건 내 마지막 잡이에요. 올렸다고 확인되는 글 그 100개에 대해서 개인과 법인으로 민영사를 전부 다 때려 갈길 거고 삭제처를 해놨던데 어차피 처음부터 그 모든 글들에 대해서 이미 전부 DC인사이트 측에서 협조를 해서 자료를 다 따뒀고 합의금 10억을 줘도 선처할 생각이 없으니까 그리 알아두도록 하세요. 지금 이 월 10억 찍는다는 배너는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박제당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일으니까 월 10억에서 2억으로 바꿨다라고도 조롱당하고도 있어요. 그리고 제 명예 역시 바닥을 기고 있죠. 그런데 묻겠습니다. 이 배너 보신 사람 있나요? 없을 겁니다. 월 10억을 찍었다는 이 배너도 월 2억을 찍었다는 이 배너도 IP119 지구상에 단 한 사람 말곤 볼 수가 없는 배너니까요. 그러니까 한간에 떠도는 모든 저를 다루는 허위 광고 문구 배너는 오직 IP119가 퍼뜨리고 있는 배너니까 이 모든 상황과 그리고 제가 해명을 늦췄던 이유는 이 수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만든 트루먼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이 허위 과대 광고 문구 캡처본 사진이 세상에 퍼지면 퍼질수록 이 배너를 확인한 사람이 세상에 단 한 명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니까요.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려도 늦지 않단 말이 있습니다. 약 반년 전부터 당신이 내 신상 유포한다는 걸 알았고 그 당시에도 소환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을 위해서요. 지난 몇 개월간 계속해서 당신 내 신상을 유포하고 들먹이고 모욕하고 심지어 건드리지 말아야 할 부모님까지 건드린 상황에서 더 이상 당신 용서할 이유가 없어요. 전 이 내용을 바탕으로 압수수색 영상 발급 요청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지금 올렸다는 것은 경찰이 모든 사실을 인지하고 어떤 형태로든 출동 또는 소환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날을 위해서 전 어떠한 말도 해명도 참아왔으니까요. 제가 가족 모욕까지 당하면서도 해명을 참을 수 있었던 건 당신을 찾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지난날을 떳떳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해명의 시기가 어떠하든 상관이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혹시 리님
이 영상 보고 계신가요? 곧 그쪽 집 문 앞을 두드릴 거예요. 될 준비하세요. 한편으론 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수강생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평소와 같이 카페 내에서 완강 챌린지 진행하고 수강 완료 인증하고 수업 미션 클리어하고 궁금한 거 서로 물어보고 지식들 공유하고 그렇게 해주셨어요. 전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제 강의를 수강해주신 대표님들이 더 잘 되도록 이 기회에 더 투명하고 철저하게 편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강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의파리가 맞아요. 전 예전부터 물리 선생님이 꿈이었고 그 연장선으로 교육 플랫폼 만들어서 제 꿈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하기 어려운 과정을 정제해서 쉽게 풀어내고 수강생들이 더 이해하기 쉽도록 만드는 것에 의미를 두는 사람입니다. 그 1년의 과정을 비로소 제가 강의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격차에서 제가 10억 이상 판매한 그 노하우들을 가감없이 오픈하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랑을 조금 하자면 정부 지원사업 공고들도 어떻게 받는지 내부의 노하우를 오픈했고 지금 1억, 2억대 지원을 받는 사업자분들의 1차 합격 소식이 벌써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또 제 강의를 통해서 쇼핑몰을 만드셔서 성공을 한 사례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성공 사례를 계속해서 만들겠습니다. 앞으로도 강의 많이 팔아서 수강생분들 더 기가 막히게 잘 되게 만들겠습니다. 네이버나 구글에 격차 김머신 검색하시면 됩니다. 격차 김머신입니다. 감사합니다.